LA시의 상점 절도가 13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주들은 매장 내 현금을 없애고 출입문을 줄이는 등 각종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양동이를 씌우는 틱톡 챌린지를 찍다 한 여성이 병원에 실려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챌린지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여성 스카이다이버가 스카이다이빙을 하다 고압전선에 걸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감전 위험 속에서 이 다이버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애플페이가 신용카드처럼 선결제 후 일정 기간 내 지불 가능한 애플페이 레터를 출시합니다. 스테이트팜을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공식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업계들은 팬데믹 완화로 인한 운전자 증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리비용 증가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에 탑재할 전술 핵탄두의 모습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핵무기 실전 능력을 과시하면서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산 31의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방색을 띠고 있고 앞부분에는 빨간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사진 속 벽면에 걸린 액자에는 화산 31 장착 핵탄두들, 600mm 초대형 방사포 핵탄두, 화성포 11 니은형 핵탄두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도 식별됐습니다. 길이와 직경 등의 재원은 모자이크 처리된 채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공개한 건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 당시 장구형 핵탄두를 공개한 뒤 6년 만으로 전술 핵탄두가 외부에 노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지난 열흘 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핵어뢰 등을 이용한 전술핵 훈련 등을 공개했지만 핵탄두 모습은 보이지 않아 일각에서는 북한의 실전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의 전술핵 훈련 끝에 전격적으로 핵탄두 사진을 공개하면서 실전 배치 능력을 과시하고 핵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도 핵 공중폭발 타격 교육을 진행한 것이라며 핵 습격을 가하기 위한 시범 사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 수중 전략무기 시험에서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이 41시간 27분 동안 600km를 자망해 목표 수역에서 정확하게 수중 폭발했다며 무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공개하고 핵물질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강온, 양면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국의 핵 전력을 강화할 거라고 다짐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 31의 모습을 공개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여줄 거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사용을 사전에 막아내기 위한 미국의 억제력도 끊임없이 강화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We'll also continue to modernize all three legs of our nuclear triad and bolster our strategic deterrence. 오스틴 장관이 언급한 3대 핵전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핵 폭격기를 말합니다. 반면 백악관에서는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가 쉼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 개발에 전념하고 있지만 외교를 통한 비핵화, 즉 대화로 해결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Not changed is our desire to sit down with the regime in Pyongyang without precondition to find a diplomatic way forward to the denuclearization. 또 북한과 직접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를 요구하는 입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라며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늘 해오던 말로 강원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말은 그대로지만 최근 한미 군사훈련의 강도를 볼 때 이른바 행동하는 동맹의 수위는 분명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최근 LA시의 상점 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년여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는데요. 업주들도 매장 내 현금을 두는 행위를 피하거나 출입문 사용을 한계로 제한하는 등 각자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LA에서 발생한 상점 절도 사건은 805건. 월간 기준으로 지난 201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난달은 775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예년 수준보단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론 LA 다운타운이 가장 범죄율이 높았고 한인타운이 포함된 미드 윌셔 지역은 시 전체에서 세 번째로 상점 절도가 빈발한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점 절도 범죄는 팬데믹 초기이던 지난 2020년엔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후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8월부턴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습니다. 범죄가 주로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이뤄지고 스매시 앤 그랩 수법과 같이 순식간에 훔쳐 달아나다 보니 업주들도 현금은 가급적 가게 안에 놓지 않고 각자 보안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고 나서 절도하는 것들이 이게 좀 제일 문제인데 업소 내에 돈을 두어서는 안 된다. 사장이 어느 공간 안에 돈을 두고 다닌다는 소문을 안 듣게끔 일체 가게 내에는 현금을 둬서는 안 된다. 업소 주변 눈에 띄는 곳에 CCTV 설치 경고문을 부착하는 것도 범죄 예방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다가 우리 집엔 카메라 설치됐다는 안내판도 써 붙여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도하는 사람들은 혹 현장 답사를 꼭 합니다. 백사를. 그럴 때는 와서 여기 보니까 딱 카메라가 여러 개 붙어 있네. 아웃사이드 있고 인사이드 있네. 아무래도 주춤하게 됩니다. 또 가게의 손님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한 곳으로 통일하거나 영업시간이 끝난 후 매장 금고는 비워둔 상태에서 열어놓고 가는 것도 절도로 인한 기물 파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향후 3년 동안 경찰과 검사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기금 지원을 통해 상점 절도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 10대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양동이를 씌우고 반응을 영상으로 올리는 틱톡 챌린지를 하다 한 여성이 병원에 긴급 이송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터스틴 경찰국은 피해 여성인 라나 클레이 모나건이 아기용품을 사러 터스틴에 있는 타겟을 방문했고 아기 비누를 보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누군가 이 여성의 머리에 양동이를 덮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양동이로 시야가 어두워지고 공기가 부족해지자 순간적으로 간질 증상이 나타나면서 기절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30년 동안 암투병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4명의 10대들이 틱톡에서 모르는 사람의 머리에 갑자기 양동이를 씌우고 반응을 지켜보는 일명 버킷 챌린지를 찍기 위해 여성에게 양동이를 씌웠고 사고 직후 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암투병을 했던 라나에게 신경학적인 이런 부작용은 자칫하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이러한 챌린지는 일종의 폭행과 범죄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감시 카메라 등을 통해 도주한 10대들을 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스카이다이버가 고압 전선에 걸려 40여 분 동안 매달려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낮 11시 55분쯤 엘시노 호수의 크로이든 로드의 고압 전선에서 여성 스카이다이버가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전력회사가 훼손을 확보할 때까지 약 37분가량을 매달려 있었고 이후 구조 작업이 진행돼 오후 12시 50분쯤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여성이 다행히 전기에 감전되지는 않았다며 당시 구조가 기적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학생 스카이다이버였던 여성은 처음으로 도전한 단독 스카이다이빙을 하다 지정된 착륙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전력선에 걸리게 됐습니다. 한편 여성은 다행히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다시는 스카이다이빙을 하지 못할 것 같다며 당시에 공포스러웠던 심정을 전했습니다. 한국 전쟁 중 실종됐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던 한 미군의 시신이 70여 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 국방부 국군 전쟁포로 관리국에 따르면 산타바바라 카운티 출신 카르멘 카리오 상병은 20세의 나이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1951년 실종 군인으로 보고됐습니다. 카리오 상병은 캘리포니아에서 미 육군에 입대해 복무했었고 한국 전쟁 당시 노네임 라인으로 알려진 한국의 홍천강과 소양강 사이에 위치한 유엔 방어선 중앙구역을 지켰습니다. 1951년 5월 16일 카리오 상병이 복무하던 진지가 중국과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함락돼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당시 카리오가 사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신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13년 한국 국방부는 카리오가 실종된 지역에서 유골 몇 구를 수습했고 이 가운데 시신 6구가 미국으로 이송됐으며 마침내 지난 2월 2일 검사한 유골 중의 일부가 카리오로 판명됐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곧바로 유가족들에게 전해졌으며 현재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베이 지역에서 최근 잇따른 기후 변화로 인한 3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6시 1분 퍼시피카 인근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6시 3분과 6시 4분쯤 2차례에 걸쳐 규모 2.6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최근에 내린 폭우와 강한 바람이 베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I felt a jolt, shaking, rattling, and the house shaking. 오늘 지진으로 샌프란시스코 북부 베이 지역에서부터 산타크루즈 지역에 이르는 주민들이 진동을 느꼈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겨울 폭풍으로 지난주 5명이 숨지고 8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은 가운데 내일과 모레 2차례의 폭우와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애플의 간편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크레딧 카드와 같이 선구매 후 지불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애플은 개인 금융 계좌와 연동된 애플페이를 이용해 선 결제 후 일정 기간 내에 지불할 수 있는 애플페이 레이터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페이 레이터는 최대 $1,000까지 애플페이 가맹점과 온라인 구매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구매 물품은 6주 동안 4번에 나눠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나 수수료도 붙지 않고 신용 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오늘부터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번 서비스를 출시하고 향후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보험료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승인한 스테이트팜과 트리플A, 올스테이트 등 상위 6개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은 연평균 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37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스테이트팜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자동차 보험사 가운데 최대 규모인 2억 6,400만 달러의 요금 인상안이 승인돼 개인당 연평균 $70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팬데믹 완화에 따른 운전자 증가 상황과 클레임 증가, 인플레이션으로 자동차 수리 비용이 올라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이 인상하는 추세였는데 지난 3년 동안 보험국에서 보험료 인상을 승인하지 않아 보험사들의 손실 규모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컨슈머 워치독을 비롯한 소비자 단체들은 팬데믹 기간 자동차 사용이 줄면서 보험 청구 역시 줄어들어 막대한 이익을 챙긴 보험사들이 이제 와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올해 차량 한 대당 평균 $2,300를 자동차 보험료로 지불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100 증가했습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회계사나 수학자, 통역자, 작가 등의 직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진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연구에 따르면 AI 기술이 통역은 물론 창의적 글쓰기와 컴퓨터 코드 생성 등의 작업에 탁월한 성과를 보였고 홍보 전문가와 법원 속기사 등도 챗GPT 기술에 많이 노출된 직업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회계사를 비롯한 미국 전체의 노동자의 19%는 AI 기술의 도움으로 업무의 최소 절반 이상을 지금보다 빠르게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즉석 요리 전문 셰프나 오토바이 수리공, 석유, 가스 관련 노동 직업은 상대적으로 AI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멕시코 국경 도시의 한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불이 나 최소 39명이 숨졌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불법 입국 단속에 불만을 품은 이주민들의 방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시신들을 건물 밖으로 꺼냅니다. 건물 밖 도로에는 시신들이 놓여 있고 하나 둘씩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9시 반쯤 멕시코 국경 도시의 한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불이 나 이민자 최소 39명이 숨졌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화재 당시 수용소에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 68명이 수용돼 있었으며 이민자 대부분은 베네수엘라와 과테말라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와 유족들은 이민자들이 수용된 장소에서 불이 시작됐으며 당시 일부는 건물 안에 갇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Los sacaron de allí a todos y los hombres son los que se quedaron allá adentro. Nunca le abrieron la puerta. 최근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에 대한 추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멕시코 국경 지역에는 추방당한 이민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화재도 불법 입국 단속과 추방에 불만을 품은 이민자들이 의도적으로 불을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sto tuvo que ver con una protesta que ellos iniciaron a partir, suponemos, de que 앞서 멕시코 이민청은 미국 접경 지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돈을 요구한 이주민들을 단속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화재와 단속 간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중국은 한국 무역 수지의 주요 버팀목이었는데 몇 년 사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대 무역 흑자국 지위는 이미 옛말이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중무역 적자 시대가 열렸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올해 2월까지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50억 7,400만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이제는 무역 흑자국이 아닌 적자국 1위가 바로 중국입니다. 대중무역 수지 흑자는 갈수록 줄어 지난해엔 12억 1,300만 달러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1, 2월에 이어 3월도 적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통계만 봐도 1년 전과 비교해 수출은 36.2% 줄어든 반면 수입은 9.1%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문제는 대중무역수지 적자가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무역 적자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 수출 회복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지만
과거와 같을 수는 없다는 게 무역협회의 분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단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요. 하반기에 다시 단가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 대중무역도 아마 흑자로 반전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시대는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져 올해 최종적으로 적자를 낸다면 대중무역 수지는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이나 징병 같은 말을 지우고 역사를 왜곡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새로 채택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도 강해졌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일본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과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회 교과서입니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 역사를 가르치는 단원에서 현행 교과서는 조선 사람들을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고 기술했지만 새 교과서엔 징병했다는 말이 쏙 빠졌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왔다던 표현을 강제로 동원됐다는 표현으로 순화했고 일본군에 징병됐다는 말도 일본군에 참가했다는 표현으로 왜곡했습니다. 심지어 강제로 끌려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조선인 신병들 사진 밑에는 자원에서 일본군에 입대했다는 설명이 새로 붙었습니다. 교과서 내용대로라면 조선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일본에 노동을 하러 왔거나 일본군에 스스로 입대해 전쟁터에 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동원과 강제 징병에 대해 유입 경로가 사람마다 다르다며 모두 강제로 끌려온 건 아니라고 주장하던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日本の裁判所も大変悲惨な労働だったということを認めてるんですけども、日本政府はその責任を全く認めないし、強制労働ということも否定したがっているというのが現実。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도 여전합니다. 특히 한 출판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만 표기하자 교과서 검정심의회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고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고유라는 용어에 집착하는 건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게다가 조선인 6,000명 이상 학살된 관동 대지진 관련 내용이 통째로 빠져 어린 학생들은 이 사실을 학교에서 배울 수 없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권도영 대표를 체포한 몬테네그로 당국이 현지에서 먼저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송환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 대표가 세르비아에서 숨어 지내며 새 현지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한국 송환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전달했다며 국내 피해자 보상을 위해 국내 송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의 도피 행적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한 암호화폐 전문 매체는 권 대표가 작년 10월 세르비아에서 법인을 설립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지 3주 뒤인데 현지 로펌을 고용해 자본금 1,200원짜리 초도코이 22라는 유한 회사를 세운 겁니다. 사업과 경영 컨설팅을 하겠다며 소유주 권도형, 이사로는 함께 체포된 측근 한모 씨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르비아는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권 씨가 돈을 숨기거나 다른 사업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지에선 숨어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검찰 요청을 받은 세르비아 경찰이 권 대표가 입국 때 신고한 주소지에 찾아가 봤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았던 겁니다. 몬테네그로로 옮겨 공항에서 체포될 때 내민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은 권도영이라는 이름은 물론 사진과 생년월일, 출생국까지 모두 사실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였지만 세르비아로 옮길 때도 두바이를 거친 만큼 다시 제3국으로 옮겨가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양해할 경우 직접 국내 송환을 설득할 수 있도록 검사의 현지 파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전두환 일가의 각종 의혹을 폭로해온 손자 전우원 씨가 어제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따라 5.18 유족 측과 만나는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전우원 씨가 어제 아침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손에 수갑을 찬 상태였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민폐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도착하자마자 그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앞서 뉴욕에 머물 땐 유튜브 방송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벌을 받기 위해 투약 장면을 공개한다고 했던 전 씨는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방송에서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병원 기록도 다 제가 마약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니까. 전 씨는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엔 5.18 단체에 연락해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사죄의 뜻을 밝혔고 단체 측도 광주에 온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휴식을 취한 뒤 어제 오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전 씨에 대해 경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전 씨의 머리카락과 소변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전 씨가 폭로한 주변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지난달 초 오하이오주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해 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북부 노스다코타주인데요. 캐나다 철도사가 운영하는 70량짜리 화물열차가 선로를 벗어나면서 전복됐습니다. 탈선한 열차에는 액체 상태인 아스팔트 등 독성 화학물질이 실려 있었는데요. 열차가 전복되면서 인화성 증기가 방출됐습니다. 일단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는데요. 철도회사는 사고 원인을 선로 결함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미국에서는 이런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달 5일 오하이오주에서는 화물열차가 탈선하면서 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돼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고요. 지난달 16일 미시간주에서도 화물열차가 선로를 이탈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르투갈 무슬림 센터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이슬람교 센터에서 포르투갈어를 배워왔고요. 그리스 난민촌에서 아내를 잃고 어린 자녀 3명을 혼자 키우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으로 파악됐는데요. 지난해 포르투갈로 입국했고 아내와 사별하면서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이 카자흐스탄의 초원에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운석에 부딪혀 손상됐던 소유주 우주선이 지구로 돌아온 건데요. 이 우주선은 지난해 9월 우주인을 3명 태우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했지만 석 달 전에 운석에 부딪혀 냉각수가 유출됐습니다. 원래 우주인들은 이 우주선을 타고 이번 달에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우주선이 망가지면서 임무기간이 오는 9월로 연장됐고요. 손상된 소유주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상태로 귀환했습니다. 국제연구진이 달 토양 샘플을 분석했더니 지름 1mm 미만의 작은 유리 조각들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유리 조각에 담긴 물은 가열해서 뽑아낼 수 있고요. 연구진들은 이런 유리 조각이 달 표면 전역에 널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리 조각에서 물을 추출하면 3억 톤에서 많게는 2,700억 톤에 이르는 물을 달에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달에 있는 유리 조각들은 과거 운석이 충돌하는 순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후 태양풍을 맞으면서 물을 함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호주의 한 아마추어 채굴업자가 2억 원어치의 금이 들어있는 돌덩어리를 캐서 화제입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금속 탐지기로 발견했다는데요. 4.6kg의 돌덩어리에 약 2.6kg의 금이 섞여 있었고요. 2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빅토리아주는 금광으로 유명한 지역인데 우리 돈으로 23,000원 정도만 내면 금을 캘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차량의 앞좌석 안전벨트가 주행 중에 느슨해진다는 신고가 접수돼 미국 교통당국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2에서 2023년식 테슬라 모델 X 5만 대인데요. 앞좌석 안전벨트가 충돌할 때의 충격을 충분히 막아줄 정도로 안전하지 않다는 신고가 2건 접수됐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생산 과정과 결함 발생률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대학 캠퍼스에도 오랜만에 활기가 넘친다고 하죠. 그런데 선후배 간 도를 넘는 군기잡기 문화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자비한 군기 문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가 공개한 대화 내용을 보면 학생의 선배들은 건물 시설물 교체와 가구 재배치에 참여하라고 강요하면서 불참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개인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학생에겐 자퇴를 권고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대전 모 대학 음악과에서는 선배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때 후배들에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집합을 시켜 고개를 숙이게 한 채로 이른바 군기도 잡았다는데요. 누리꾼들은 80년대에도 이러진 않았다. 그렇게 군인 놀이하고 싶으면 군대로 가라며 구시대적인 문화를 비판했습니다. 지난주 차량 선루프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아이의 사진이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위험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번에도 위험천만해 보이는 운전자의 모습이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호대기 중 옆 차량이 찍은 사진 같은데요. 선루프 위로 고개를 내민 아이가 보이고요. 운전자는 강아지를 무릎에 안은 채로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흰색 차량 운전석에서도 강아지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선루프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미는 행동, 또 반려동물이나 아이를 안고서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인데요. 범칙금이 문제가 아니라 자칫 사고라도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겠죠.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에 가격까지 저렴해 인기를 끌었던 부드럽고 촉촉한 미니 카스텔라라는 제품입니다. 중국산 수입 제품인데 맛있고 가성비 좋다며 인기가 좋아서 SNS에서 이 빵을 먹었다는 인증 사진이 돌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제품에 대해 긴급 판매 중단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빵에는 사용할 수 없는 안식향산이라는 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방부제의 일종으로 일부 식품에는 적은 양이 허용되지만 빵에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난달 13일에 수입돼 소비 기한이 오는 5월 31일로 표기된 제품인데요. 누리꾼들은 맛있다고 많이 먹었는데 어쩌냐며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무너진 광산에 매몰됐던 광부들이 극적으로 탈출하는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한 남성이 삽을 들고 광산 입구를 파헤치는데요. 흙더미 속 작은 구멍에서 광부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쏟아진 폭우로 광산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9명의 광부가 매몰된 건데요. 한 명이 무사히 나오자 또 다른 동료가 이번엔 맨손으로 흙더미를 파내기 시작합니다. 흙과 돌이 다시 쏟아져 내리기도 했지만 한 명 또 한 명 광부들이 연이어 빠져나왔고 주변에서는 환호성이 이어졌습니다. 콩고에서는 안전장비나 조처가 미흡해 광부가 매몰되는 일이 잦다고 하는데요. 매몰 사고 이후 동료들의 빠른 대처로 2분 남짓한 시간 동안 9명이 모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저분은 9가족을 살린 거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찡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7살 여자아이가 4살 남자아이를 우물에 빠뜨리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중국 윈난성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우물가에서 한 여자아이가 갑자기 더 작은 남자아이를 들어 올리더니 작은 우물 속에 그대로 놓아버립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남자아이는 주민들의 도움으로 10분 만에 구조됐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여자아이는 TV 드라마에서 본 장면을 흉내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3월 28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